your eyes all the things you feel my mind 새로운 만남들은 나를 충전해 Double bump in the sun 이 차량 개발보다 더 앞서서 하는 선행 조직을 샤시 통합 선행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선배님 버추얼 차량 개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자동차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특별한 여러분들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설레고 기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영혼 가득 담은 인사말로 오늘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저는 연구개발본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내기 채용 담당자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 공간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가 역대 개발한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언젠가 TV에서 한번 봤을 법한 이런 포니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다양한 차종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뒤에 일부 차량들 외에도 카메라 너머 공간에는 훨씬 더 많은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빈 공간에는 현대차가 이제 미래에 개발하게 될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전시가 되게 될 텐데요. 그런 현대차의 미래의 제품은 지금껏 그려왔듯 자동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의 상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착용형 로봇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전동 킥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이런 모빌리티 제품들은 실제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고객의 이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 어떤 것도 현대차의 미래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미래 성장 방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완성시켜 줄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미래의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연구개발본부가 가지는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하게 된 이번 대규모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모집을 진행하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일정에 따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될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이 장소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릴 텐데요. 이미 직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 장소를 많이 둘러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의 설명을 듣고 선배들과의 직무 상담을 진행하게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의 이 기회가 저희가 준비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또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여러분들 간에도 서로 유의미한 정보를 주고받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오늘 채용 설명회를 위해 사전에 등록해 주시고 오늘 방명록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 주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더 유의미한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대학생 때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관심사가 있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려고 많이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의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본을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처럼 저도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 마감 기한이 주는 그런 쫄깃함 그리고 거기서 발휘되는 극한의 효율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의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관심사나 흥미가 떠오르진 않고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만 떠오르는 것 같아서 썩 좋은 그런 접근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소개입니다. 현대차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자동차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또 많이 팔아왔습니다. 이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다른 이 자동차 업체들과 견주어 세계 5위의 판매 실적을 꾸준히 유지해 왔고요. 지금까지 현대차가 판매한 누적 차량 대수는 이미 1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해외에서 발생한 판매 실적일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탄탄히 갖추고 있는데요. 200여 개가 넘는 국가에 생산, 판매, 그리고 연구개발을 위한 거점을 마련을 하고 현대차와 함께 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업체만 해도 600여 개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현대차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가 바라는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전기로 구동하는 자동차 또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도심을 누비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세계 탑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을 하여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연료전지 기술력을 가진 탑 업체로 그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는 다양한 조직의 다양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세요. 상품의 전략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 영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품질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 분야는 단연 연구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이런 경쟁력은 자사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개발 본부에서는 차량이라는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 차량의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항상 차량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고객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넥티비티 기술 또 로봇 개발도 될 수가 있고 항공 기체를 만드는 UAM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이런 다양한 미래 분야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하반기의 대규모 채용 역시 미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중요한 투자의 일환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모집을 진행하게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개발의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거나 연구 개발의 전략을 기획하고 기술 경영하는 직무, 그리고 차량의 아키텍처, UX를 개발하는 직무를 시작으로 해서 각 차량의 부품들에 대한 개발, 샤시나 바디 시스템, 그리고 이런 부품들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직무, 그리고 또 전동화 차량 개발을 위한 배터리 전동화 시스템,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직무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전자 제어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차량 개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가상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차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추얼 차량 개발,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로보틱스나 친환경 에너지, 첨단 소재 등을 연구하는 기초 선행 연구 분야,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집약시킬 상용 차량 개발 등에 대한 직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집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텐데요. 가장 큰 규모를 지닌 연구소는 바로 화성시에 위치한 남양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00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남양연구소에서 차량의 설계부터 시험까지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며 근무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화성시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썩 익숙한 장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직원분들이 화성시에 모이기 위해서 저희는 탄탄한 셔틀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지역에서 하루에도 수백 대가 넘는 셔틀버스를 통해서 직원분들을 남양연구소로 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연구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환경기술연구소입니다. 현대차의 연료전지 시스템이 개발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특히 그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현대차의 환경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인데요. 기초선행연구 그리고 로보틱스 직무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 의왕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오토웨이 루첸타워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직군의 연구원분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형별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공고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추석 다음 주인 27일까지 저희는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접수해 주신 지원서를 하나하나 검토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 함께 일할 분들의 서류 검토를 통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1차 직무 면접 그리고 2차 종합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직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담은 여러분들의 학업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이력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주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들은 PT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PT 발표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직무 면접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종합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직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성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적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이 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의 면접 절차를 거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거치게 되고요. 최종 입사는 내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장소에 대한 안내를 드릴게요. 1번 장소는 여러분들이 이미 직무 상담을 하면서 방문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이 건물에 들어오시면 선배 사원들과의 상담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무 소개관 5번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선배 사원들이 작성한 직무에 대한 Q&A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건물 외에도 재밌는 장소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2번 테크존의 경우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신기술에 대한 소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남양연구소의 주행 시험로를 본따 만든 3번 게임존에서는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이벤트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바타와 함께 스크린샷도 찍으시고 이 스크린샷을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경품에 응모를 하시고 다양한 이제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경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존에도 많이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런 의미 있는 경험을 스크린샷으로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전달 주시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메타버스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등록해 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오늘 방명록에 남겨주신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차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사 졸업자, 석사 졸업자면 됩니다. 22년 2월에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22년 2월보다 더 늦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 전형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이런 대규모 채용이 이번에 올해만 한정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대규모로 여러분들을 모셔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대규모로 연구원 분들을 모집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이 조금 남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열리게 될 다음번 대규모 채용에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갖춰주셔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은 어학 스피킹 성적입니다. 화면에 나열되어 있는 그 4가지의 시험 중 하나에 대한 성적을 보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4가지 시험 중에 어떤 성적을 가지는 것이 유리한가는 없습니다. 영어 성적을 보유하시기만 하면 저희가 그 성적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하게 되고요. 4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더 유리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치셨거나 면제되신 분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연구소에서는 그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하며 병역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직무에 따라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병역 특례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직무별로 안내된 내용을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표면적으로 명시된 그런 자격 요건이었고요. 실제로 현대차에 지원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더 궁금해하셨던 점이 신입사원 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는 우려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 본 채용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자 여러분들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것이 충분히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가 뽑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가진 지원자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현대차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역량들을 충분히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한 그런 관심, 흥미를 충분히 표현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대차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현대차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희망하는 직무가 많은데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할까요? 이 점은 안타깝게도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고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규모로 여러분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모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개의 공고가 한 번에 여러분들께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직무가 어떤 것일까 고르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배 사원분들이 전해주시는 그런 직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춘 역량과 가장 부합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A 직무에 지원을 했으면 붙었을 수도 있는데 B 직무에 지원을 해서 불이익을 받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또 선뜻 선택하시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직무에 맞는 연구원들을 뽑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뛰어난 지원자들을 확보하는 것에도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평가관 분들은 본인의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도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질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을 다른 조직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느낀 점들을 저희 채용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여러분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그 다른 조직에도 의견을 여쭈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직무를 선택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용 담당자들도 여러분께 맞는 직무를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개발본부에서 일하는 방식, 그 연구개발본부의 사내 문화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연구소에서는 지금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동료들 그리고 상사들의 피드백을 상시로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의 업무 시간을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재택근무 또는 서울 곳곳에 또 경기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원격 근무지에서 근무를 수행하는 그런 거점 근무를 이용해서 본인의 근무 장소 또한 스스로 정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시키는 대로 이런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능동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연구개발본부에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경영층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전, 연구개발의 비전을 직원들에게 꾸준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업무를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힘들게 많이 일하는 하드워크가 아니라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연구소에 적응하고 본인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입사원도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연구개발본부에서는 자율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계획도 연구원들이 스스로 수립을 하고 휴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는 휴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1년에 한 번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현대차에는 매월 하루씩 휴가를 부여하는 그런 월차 휴가 제도가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 기간에 부여되는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된 분들께 제공이 되는 3주간의 자기 개발 계획 수립 휴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각종 경조사에 대해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휴가들을 스스로 잘 계획하고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차의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복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제도가 차량 할인 제도일 거예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연구원들의 직급이라든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분들께 적용이 되는 할인율은 첫 차를 구매할 때 적용이 되는 20%의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량부터는 10%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차량 할인 혜택은 2년에 한 번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이 다양한 차를 이제 본인이 개발했던 차를 구매를 하면서 다양한 차를 이제 가지고 운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개발한 차를 그렇게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대차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또는 뭐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주거지원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혹시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것 외에도 현대차 연구소에서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 완공이 된 그 기숙사를 포함을 해서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에는 최신식 아파트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1인 1실의 기숙사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월 2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주거에 대한 고민을 날려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설문을 통해서 사전에 등록해 주셨던 질문 중에
특히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용 규모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희가 게시된 공고별로 또는 팀별로 몇 명을 뽑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채용의 규모는 그동안 진행했던 대규모 채용의 규모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매년 1000단위 이상의 신규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 22년 2월에 졸업하는 그런 지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대규모 공고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규모 채용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꾸준히 대규모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대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에 성공을 하셔서 다음번 채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면 제일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학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점은 아니라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연구소의 인원 구성을 보면 학사 졸업자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학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우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지원자분들을 선발하진 않아요.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성장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다 보니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잘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현대차에서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의 단계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 성장하는 데에도 학력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만 놓고 봐도 학사가 많지만 연구소에서 보직자로 성장하는 분들,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분들을 봐도 학사 출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학사 출신의 지원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학 실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학 실력이 많이 중요할까요? 합불에도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분명 어학 실력이 중요한 그런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무들은 직무 소개의 우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학 역량을 갖춘 분들을 우대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외의 직무들의 경우에는 어학 역량이 합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거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해외 직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소 내에 이 한국의 남양연구소 또는 마북 의왕연구소 내에 근무하는 다양한 외국인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능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어학 실력이고요. 어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에 좌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대차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학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분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분들의 학습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영어 실력이 부족한 분들도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어학 실력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달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달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화면에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채용 공고에 또 명시가 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문을 전달을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